네, 지금 우리 시장은 국내 시장도 약간의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아시아 시장으로 좀 넓혀봐도 일본은 오르고 중국 증시, 그러니까 중화권 증시들은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혼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은 매수세가 좀 약화되고 있는 부분이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조언이 필요할지 이종복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은 종목 얘기도 좀 많이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대보 마그네, 이 오늘 장중에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된 종목은 오늘도 셉니다. 그리고 언급해 주신 로보티즈, 추가적으로 좀 어떻게 해봐야 될지 오전장까지 같이 얘기해 주시죠. 그렇죠. 예, 해외 시장 혼조의 국내장 상대적 양호입니다. 우리나라 시장하고 나스닥이죠. 특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건 나스닥 시장인데 요새 좀 상당히 유사해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나스닥하고 차이점은 나스닥은 N자형 패턴에서 눌리고 있는 거고 저는 나스닥 시장이 이렇게 단일 거래, 그러니까 2거래일이죠, 여러분. 2거래일에 이렇게 거의 10% 이상이 폭등한 거죠. 2거래일에 이런 식으로 폭등하고 요렇게 조종을 받는 것도 전문가 20년 중에 처음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서너 번 이상, 한 네다섯 번 이상, 여기처럼 이런 식으로 한 네다섯 번 이상 올라간 다음에 떴다가 뭐 60일선에 저항받고 이런 식으로 할 때 눈치 보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나스닥 시장이 참 특이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거에 비해서 이제 이게 독일 시장입니다. 저는 독일 시장도 이렇게 움직이는 걸 전문가 20년 중에 처음 봅니다. 나스닥이 한 3단 이상 아래에 있죠, 여러분. 연말 연초에 고점을 줄 때도 나스닥이 독일보다 500이 높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나스닥은 11,000대죠, 여러분. 근데 이 14,000대, 3,000이 높은 것도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뭐 어쨌거나 좌우당간 이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우리나라는 나스닥 시장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했죠, 여러분. 예. 약간 우리나라는 가격 조정을 보이는 것 같은 조정이 나오고 있고 나스닥은 횡보하고 있는데 요거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새벽 4시, 오늘은 축구가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축구가 새벽 3시에 끝나죠. 블러드. 이 사람이 또 금리 7% 얘기하면 막판에 어떻게 될지 전 궁금한데 요거 말고는 미국장 특별한 거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어쨌든 간에 저 블러드 저 사람이 금리 7% 얘기하고 막 그럴 때 우리나라 장이 버티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연준의 매파도 지금 장을 누르지 못한다. 방송 용어로 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고 좀 더 진한 표현을 썼을 거예요. 종합 선물도 뭐 120선까지 왔고요, 여러분. 요건 시간 되면 설명해 드리고 우리 진행자 코멘트 한번 받아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선별적 종목 장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후장의 추세 패턴 중요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2차 전지 섹터의 LG 엔솔 고점에서 좀 비리비리 거리고 이건 지금 매수 타점이 아직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 다음에 특히 요 에코프로 쪽, 그죠? LNF하고 에코프로 쪽인데 LNF 보시면은 고점에서 좀 이렇게 좀 내려오죠, 여러분. 그 다음에 에코프로 쪽하고 이쪽도 고점에서 상당히 많이 밀렸어요, 여러분. 보시면. 근데 이 종목은 대보 마그네틱이 아니고 대보 마그네. 그죠? 대보 마그네 오늘 혼자 군계일학이죠, 여러분. 이게 추세 패턴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추세 패턴상 기존에 앞에서 언급했던 그쪽 2차 전지 쪽하고 대보 마그네틱은 추세 패턴이 다릅니다. 요점은 올라간 폭이 대보 마그네가 작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면 조정받을 때 좀 밀리는 거고 적당히 올라가면 조정받을 때 적당히 올라갔다가 적당히 조정받았다가 칠 때 먼저 치는 겁니다. 61선에 한번 부딪히고 밀리고 다시 올라가고 거래가 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55,000원을 기지 발판 삼아 이제
일단은 6만 원을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죠. 6만 5천 원 한번 트라이, 그죠? 가능하지 않겠냐 정도까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고, 그 다음에 보다시피 로보티즈 또 신고가죠, 여러분. 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건. 거래 상품만 안 나오면 3만 원 타진 이제 되는 거죠. 이 시간에 아마 최근 2주 사이에는 제일 언급이 많이 됐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요 두 종목이. 그리고 섹타적으로는 로봇 섹터. 그죠? 이쪽이 언급이 되게 많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전반적으로 조금만 더 가볼까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비단, 보다시피 오늘은 말이 씨가 된다고 DB 하이텍 좀 눌리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고, 차라리 20일을 깨는 시점에서 사면 안전하고요. 빠르면 내일, 늦으면 모레 정도서부터는 뭐 하반기 형성 주지 않겠냐 정도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 수 있고, 오늘은 특징적인 걸로 말씀드릴게요. 이 시간에는 한 번도 언급이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 SPG가 이제 또 치고 가죠, 여러분. 이 패턴을 이종복이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것도 결국은 인공지능인데, 모르겠어요. 지금 주식시장은 제가 미스터 진단도 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편한데, 이렇게 우하향으로 쳐져 있는 주식이 가장 유리하다는 얘기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그게 반도체 섹터가 이렇게 우하향권에 있는 거고 제약 섹터가 이렇게 우하향권에 있는데, 말 나온 김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약주 한 서너 개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제약주 서너 개 얘기했는데 다 한 20%씩은 나왔는데 셀트리온이 유독 돈이 좀 안 됐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처음으로 언급했던 가격대로 다시 밀려 내려갔는데,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또 증가했고 오늘 제약주가 좀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코멘트 드리면, 이 셀트리온 제약은 화이트벤, 제가 감기약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기 환자가 뭐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날씨가 좀 서늘해져야 돼요. 싸늘해져야 돼요. 그때 움직임이 좋을 수 있고,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반기 일성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장이 오늘도 제가 얘기해드리지만 삼성전자, 지금 첫 번째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선별적 종목 장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봐야 될 거는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어느 총재 발언을 좀 봐야겠네요. 뭐 워낙에 강성 매파시니까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많이 예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종목 중에서 오늘 2차 전지, 로봇,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셀트리온까지 진단을 도와주셨습니다. 오후장 전략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선물 지수도 이제 슬슬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중에 역시, 방송 중에 항생이 이러니까 요새 일반인들이 좀 그런가 봐요, 여러분. 근데 이런 거는 그냥 기본인데 지금 방송 중에 항생이 또 쭉 밀리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각이 60분 각이 꺾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60분 각이 꺾여 있을 때는 5분 차트에서 치고 간다고 해서 그냥 올라가지 못해요. 일반적으로 아까 항생 정도, 요 정도 흐름이 역배열 급등주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요런 패턴이 나오면 윗방향을 보는 이들이 좀 많은데, 기본은 일봉과 60분이에요, 여러분. 일봉이 지금 항생은 며칠 이상 올라가고 처음으로 5일선 깨졌지 않습니까, 어제? 그럼 여기서 치고 가기에는 쉽지 않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식으로 오랜 기간 올라간 게 처음으로 꺾일 때는 분봉 5분봉을 보는 게 아니고 일봉과 60분봉을 보는 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이 LG엔솔도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우선 선물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나라도 보다시피 30여일 올라간 다음에 최근 한 6, 7일 정도 밀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 음봉을 기준으로 7일째. 그죠? 여기서가 7변곡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제가 그때도 한번 그런 얘기 했었는데, 빠르면 내일이죠, 여러분. 늦으면 목요일쯤 정도 지수 반등 타이밍 한번 타진 보고, 제가 미스터 진단에서 얘기 드렸던 그 선물 지수 때 보면 되고요. 오늘 단기적으로 315 돌파. 그죠? 315 돌파, 그 다음에 313 지지. 오늘은 밴드 폭이 아마 좀 작을 겁니다.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314 한번 횡보하다가 뭐 315 쪽으로만 올려만 줘도 좋다, 뭐 이런 얘기 해드렸지 않습니까? 가다가 다시 밀려버렸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최근에 밀려 내려온 게 5분 차트를 보면은 붕 떠갖고 밀려 내려오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요 갭을 메꾸고 있는 겁니다. CPI 갭을 메꾸는 거예요. 그러면 나스닥도 좀 밀려야 되는데 나스닥은 안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해외장에 비해서 아침에는 좀 강하게 나와요. 근데 후속 매수세가 떨어지니까 음으로 밀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도에 315 돌파, 그죠? 그다음에 313 지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추세 패턴 중요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걸 한번 얘기해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올라간 기간이 엄청나게 길고 밀려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런 걸 5분 차트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를 볼 때는 일봉과 60분 각. 그럼 60분 각을 보다 보면 121선을 밀려 내려오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단기 매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단기 매수를 한 상태에서 주가가 치고 올라갈 때 62,000원을 돌파하고 가면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해갖고 위로 가는 거고, 이쪽에서 반등을 줄 때 62,000원에서 62,500원을 못 넘어가면 하락 N자로 돼갖고 58,000원으로 아마 밀릴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58,000원에서 66,000원 정도. 그러면은 지금 가격은 6만원 초반이니까 밀리면 밀릴수록 매수해서 먹을 폭이 커지죠. 대신 62,000원 돌파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LG엔솔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LG엔솔도 마찬가지예요. 일봉상으로 지금 20일을 깨고 밀려 내려오죠?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20일을 깼다고 개별주처럼 급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LG엔솔은 올라간 기간에 비해서 조정받은 폭이 작기 때문에 58만 6천 원에서 60만 원 부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치고 가야 쌍봉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지수가 아리까리하게 움직일 때 여기서 바로 땡겨버린다. 바로 땡겼는데 58,000원대에서 58만 원대에서 60만 원을 세게 넘어가지 못하고 밀려버리면 쌍봉이 되기 때문에 애들이 땡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갖고는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 밀릴 때 관심을 갖는 거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종목 선택을 잘하면 지금은 수익이 되게 큽니다. 제가 방송 중에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미처 진단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있는데, 이건 특징주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비트라인이라고 어떤 분이 질문했을 때 해줬던 얘기가 있거든요. 장대봉 세워놓고 이거 한 열흘 가까이 밀리다가 오늘 장중에 한 10몇 프로가 급등했었습니다. 근데 그대로 내려오죠, 여러분. 이게 지수가 조정권에 있는 상태에서 혼자 가려고 할 때 나오는 특징.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느냐. 지지와 저항에 입각해서 종목의 매수 타이밍을 잘 잡으면 가볍게 이런 수익이 나온다는 거. 그렇지만 지수가 조정권에 있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치고 가는 게 불리해서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가벼운 주식은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이건 특징주로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뭐죠, 여러분? 그거 염화칼슘으로 얘기했었어요. 염화칼슘으로. 근데 느닷없이 이산화탄소로 날아가요, 여러분. 요런 차트가 좀 서 있죠? 요게 공개방송하고 저기 할 때 제가 얘기해 드렸던 주식이에요, 여러분. 한 며칠 밀리더니 그냥 날아가죠. 그 다음에 한 종목이 또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린 케미칼이라고 아마 좀 아실 겁니다. 차트가 비슷하게 생겼죠. 이들 종목들이 그 이산화탄소 갖고 치고 가거든요. 그러면 이들의 특징을 보시라는 거죠. 특징은 61선을 위로 올리고 6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인다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 DB하이텍서부터 이쪽 IT 섹터는 61선이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고 61선이 옆으로 기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 언저리로 밀렸을 때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가장 타이밍이 좋은 거죠. 그래서 추세 패턴 중요를 말씀드리면서 포트폴리오 조정 정도까지 얘기했으면서 2차 전지, 인공지능, 반도체, 제약의 기본 테마주 등 되게 많다. 그들 주식들의 어떤 추세 패턴을 잘 보셔서 포트폴리오를 좀 잘 꾸리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네, 패턴 잘 확인해서 포트폴리오 잘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자, 이종복 전문가는 2차 전지와 인공지능, 반도체, 제약, 그리고 기본 테마주도 계속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좀 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에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